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목적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거 왜 배우는 거지? 이걸 뭐다 써먹으려고 배우는 걸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가 그 30도, 60도, 45도 딱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죠? 물론 뭐 30도랑 60도는 같은 그림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삼각형 반으로 쪼갰을 때 요거다. 이거 하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요런 비율이 만들어진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5도짜리 1대1대 루트 있죠. 1대1대 루트. 여기 만들어서 여기 4분의 파이 되는 녀석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유명한 삼각비 있는 녀석들이 많죠. 3대 4대 5 같은 건 아는데 3대 4대 5는 몇 라디안인지 각을 몰라. 거꾸로.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밖에 몰라서는 뭐 문제를 풀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 다양하게 알아볼 때 첫 번째로 알아볼 각도가 몇 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15도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30도, 45도, 60도가 있는데 15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60도보다 15도 더 커져서 75도가 되거나 30도보다 15도가 줄어들어서 15도가 돼도 맞죠? 그 녀석들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궁금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각은 15도에 대한 얘기인데 코사인 15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15도 같은 걸 만약에 푼다라고 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빼는 거죠. 45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30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공식대로 때리면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3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코코 해주시고 더하기 싸싸 루트 2분의 1에다가 사인은 뭐예요? 똑같이 2분의 1 해주시고 이렇게 알겠죠? 코코 싸싸 더해주시면 이런 값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2루트 2분의 그러니까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코사인 15도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건 뭐라고? 이거는 공식으로 푼 거잖아요. 근데 사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림으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도로 설명하는 방법은 45도에서 30도를 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뭐 이런 방법이 돼요. 45도 30도에서 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요. 45도짜리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서 30도짜리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보통 30도짜리에서 1대 루트 3대 2라고 우리가 많이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설명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루트 3이라고 만들어줘 버리면 여기가 45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알겠죠? 드디어 우리가 여기서 찾았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12분의 파이라는 15도짜리 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 길이가 루트 6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찾으면 코사인 15도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뭘 써주면 돼? 네,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다소 계산이 복잡하긴 해요. 루트 3의 1의 제곱이 만들어질 테니까. 알겠죠? 이 제곱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6이랑 4랑 2에서 루트 6이랑 2랑 곱한 다음에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니까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일단 가장 간편하겠고 기하로 알아놓으시면 문제 풀 때 응용할 때 이런 경험치가 좀 도움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덧셈 정리와 함께 옛날에 공부했던 공식 중에 뭐가 있었다고? 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알아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배각 공식을 역으로 가면 반각 공식이라는 걸 유도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오바고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도는 45도에 30도를 뺀 거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주어진 각 30도를 어떻게 한 거야? 반절로 잘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30도였다고 치고요. 여기 1대 루트 3대 2까지는 그대로인데 여기를 똑같이 길이 2라고 잡아주면 여기 각 양각이 뭐가 된다고? 양각이 15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양각이 15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15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15도를 구할 때 요거 분의 요거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시면 됩니다.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에서 그대로 1의 제곱을 둘이 더해주시면 7이니까 8이 나오겠죠. 8 더하기 4 루트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8 더하기 4 루트 3의 루트가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분의 2 더하기 루트 3을 구해주시면 코사인 15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알겠죠? 이런 점도 하나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30도의 절반이 15도다를 활용할 수도 있고 45도에 30도를 빼서 15도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고 요걸 알면 어떻게 돼요? 75도도 아니까
그러면 15, 30, 45, 60, 75 시리즈가 다 만들어진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사실 방금 그렇게 하면 90도를 6등분한 거니까 6등분한 거는 반으로 가르는 것도 되고 3분의 1로 가르는 것도 되니까 되게 잘게 잘 자른 거죠. 누가 90도를 짜증나게 7분의 1로 자르겠니?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각도는 5분의 1로 자르는 것까지 해보시면 거의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각도들은 보통 이런 각도가 많은데 이런 각도 말고 하나 특이한 각도가 뭐냐면 18도, 36도, 54도, 72도 이런 거에 관련된 각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언제 있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각의 크기가 60도, 60도, 60도였고 그걸 반으로 갈랐더니 1대 루트 3대 이 삼각형이 나온 거였잖아요. 정사각형이 90도, 90도, 90도였고 반으로 갈랐더니 45도 삼각형이 나온 거잖아. 그럼 정삼각형하고 정사각형을 반으로 가르는 거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당연히 정오각형을 가르는 겁니다. 알겠죠? 정오각형을 가르는 거라서 정오각형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덧셈 정리의 목적이 뭐였다고? 이렇게 많은 각을 아는 건데 요 각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각의 각을 더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오각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더라? 몇 도죠? 정오각형 한 각의 크기는 108도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정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고 정사각형이 360도고 정오각형 한 단계 더 가서 540도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108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108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108도겠죠. 여기서 2등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3등분을 하면 양옆에 두 개는 똑같고 가운데가 다른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를 108도라고 놓고 놓으시면 둘이 합이 72도가 되니까 각각이 36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각각이 36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을 36도라고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알겠죠? 이 각도 마찬가지 36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기 36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72도가 돼서요. 여기 중간에 재밌는 삼각형이 한 개 나오게 되는데 36, 72, 72도짜리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고 요 삼각형에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늘 드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편의상 요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요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시는 건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수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수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 간단히만 만들어 드릴게요. 알파가 36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있으면 코사인 알파로 코사인 2알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코사인 2알파가 뭐라 그랬었죠? 2 코사인 제곱 알파 더 빼기 1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했었지. 알겠지?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알파가 만약에 36도라고 치면 코사인 2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72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코사인 72도가 되는데 코사인 72도가 뭐랑 똑같더라? 사인 18도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파이에서 2알파를 뺀 것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코사인 같은 경우는 합이 파이면 어떻게 돼? 서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에서 2알파를 빼니까 몇 알파가 됐어요? 재밌게도 몇 알파가 됐다고? 얘가 3알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파가 지금 36도니까. 알겠죠? 코사인 3알파가 된다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마이너스 코사인 3알파인데 3알파가 뭐하고 똑같아요? 네, 2알파 더하기 알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뭘 푼다고? 코사인 알파로 식으로 남겨주시는 거죠. 여기 코사인 알파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2차식이 나왔죠? 이건 풀고 나면 코사인 알파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3차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차식이랑 2차식을 연립하면 3차 방정식이 돼요. 그 3차 방정식을 어렵사리 풀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36도가 나오기도 할 거다 라는 건데 솔직히 빡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라고만 참고를 하나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36도가 가능해질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 36이 있고 72가 있고 72가 있잖아요. 여기 72가 하필이면 딱 2배이기 때문에 얘를 반으로 갈라주는 겁니다. 이등변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면 여기도 점이 되고 여기도 똑같이 점이 돼서 이렇게 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이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똑같이 뭐가 된다고? 1대 1대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이등변 삼각형들이 되는 겁니다. 70, 36, 36, 36이 되면서 이 삼각형 둘이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되는 거고, 요 조그만 남은 삼각형하고 원래 삼각형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서로 닮은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36, 70이니까 36, 71, 72하고 똑같은 녀석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데 이때 이 길이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G라고 부릅니다. G. X나 A나 K나 이런 걸로 노는 게 아니라 G라고 부르는데 혹시 왜 G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G? 들어보셨어요? 뭐 때문에 G지? 네, 골든 레이셔의 약자입니다. 황금비의 약자예요. 이 길이가 황금비라는 숫자가 딱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G라고 불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변이 G고 짧은 변이 1이에요. 그럼 뭐라고 돼? G 대 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긴 변 G 대 짧은 변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긴 변 대 짧은 변의 비율이었으면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 G에서 뭐야? 1을 뺀 거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G 빼기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죠? 다시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같다. 1대 G-1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G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G제곱 마이너스 G-1이 0이 된다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G를 만약에 정확하게 구한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되고, 얘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황금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오늘 교육과정의 내용이 수업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비의 숫자가 얼마인가? 이런 거 수능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저게 황금비인 거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뭘 취해 주시면 된다고? 역시 코사인 법칙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코사인 법칙을 취해 주시면 1의 제곱은 G의 제곱이 2개 있고 2의 G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36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알겠죠? 2G 제곱에서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즉 정리하시자면 코사인 36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1 빼기 2G 제곱을 아니죠. 2G 제곱 빼기 1을 2G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코사인 36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등분한 것까지 알아뒀으면 6등분한 거, 5등분한 거 했으니까 이제 등분 시리즈들은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 게 하나 있다면 4등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90도를 4등분하는 거. 다시요. 지금 뭐 했다고? 파이 180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 시리즈는 뭐라고? 12분의 시리즈를 다 한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5분의 시리즈를 다 한 거죠. 그럼 2분의, 3분의, 4분의가 남았잖아. 4분의 파이가 뭐냐면 45도잖아요. 그거 말고 그럼 좀 더 쪼개면 8분의 파이 있겠지, 그지? 마지막으로 8분의 파이까지 하면서 코사인 시리즈들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코사인 파이.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젠트 22.5도. 왜냐면 코사인만 계속 얘기하는 게 재미없으니까 탄젠트 22.5도 이런 게 어떻게 되면 될까요? 탄젠트 22.5도 같은 경우는 탄젠트 8분의 파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4분의 파이에 딱 반이 되지 않습니까? 4분의 파이 반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2배의 8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에서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게 1인 걸 알고 있죠. 알겠죠? 탄젠트 8분의 파이를 만약에 내가 미지에서 t라고 놓으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2t 빼기 1-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죠? 탄젠트 8분의 파이가 t라면 1 빼기 t 제곱에서 더하기 2t가 될 것이다. 곱하기 분의 2t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뭐라고 푸시면 된다고? 1 빼기 2t 빼기 t 제곱은 0이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t 근해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탄젠트 22.5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하시면 8분의로 쪼개는 거, 12분의로 쪼개는 거, 5분의로 쪼개는 거, 설마 7분의로 쪼개는 게 나오겠어?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걔까지 다 빠졌으니까 사실상 뭐라고? 모든 삼각비들을 다 아는 셈이다. 이제 뭐다?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하게 마음대로 덧셈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코사인 값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거기 보니까 알파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림을 다 그린 셈이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아마 2루트가 되기 때문에 요런 각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일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그림은 그냥 머릿속에만 떠오른 다음에 그냥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이겠구나 라고 같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를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라는 값을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3분의 파이 해주시고 여기다 코사인 알파 곱해주시고 더하기 아니 빼기죠. 빼기 사인 3분의 파이 해주시고 사인 알파 해주시고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는 얼마죠?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루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결과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6분의 2루트 2에서 루트 3을 뺀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다. 맞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하나 풀어봤고요. 이번에 덧셈 정리를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식을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자, 사인 x하고 사인 y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x랑 사인 y가 주어져 있으면 1이고 대신 또 거꾸로 코사인 x랑 코사인 y도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이 2분의 1이에요. 요런 두 가지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코사인 x-y를 물어봤고요. 그럼 당연히 궁금한 건 뭐냐면 코사인 x랑 코사인 y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하기를 사인 x랑 사인 y를 곱하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녀석을 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코사인들끼리의 곱이 필요하고 사인끼리의 곱이 필요하잖아요. 곱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을 곱할 수 있도록 양쪽을 곱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곱해보시면 사인 제곱 x가 만들어지고 이 사인 x 사인 y가 나오는데 얘를 원했던 겁니다. 알겠죠? 얘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사인 x 사인 y가 있으니까 얘를 만들어 주려고 양쪽을 제곱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곱 y가 나오면 이 녀석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역시 똑같습니다. 제곱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곱을 해주시면 코사인 제곱 x가 있고 이 코사인 x 코사인 y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리하시면 코사인 제곱 y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녀석은 4분의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x 코사인 y가 있어서 이런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둘을 더하고 싶어. 이 둘을 더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더해주시면 되는데 더해주시면 되게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가 돼요? 무조건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똑같이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점들이 좋습니다. 자, 더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구한 녀석이 이 코사인 x-y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2 여기서 1 여기서 1이 만들어지는데 더해지지? 그게 얼마라고? 4분의 5다.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결과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나눴더니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x-y는 마이너스 8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필요로 한 걸 얻었는데 얘네들 나머지 필요 없어진 애들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니까 싹 지워졌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번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대각 공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가 2일 때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못 푸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잘못 푸는 방법. 탄젠트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그걸 그대로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풀면 탄젠트 알파식이 나오게 되죠. 알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 뭘 푸는 거야? 이게 2다 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행히 이 숫자가 깔끔해서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죠? 직접 그냥 공식에 넣고 푸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 라고 봐도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뭐라고 놓고 이 자체를 베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베타라고 생각해서 걔가 2였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탄젠트 베타가 2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알파는 오히려 탄젠트 베타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탄젠트 베타에서 뺀 거다. 탄젠트 베타가 얼마라고? 2다 이렇게요. 얘를 탄젠트 베타로 놓는 순간 이렇게 놓으면 풀고 나서 다시 넘겨서 또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연산을 바꿔주면 순서를 바꿔주면 탄젠트 베타는 2였으니까 2 빼기 1에서 1 더하기 2 곱하기 1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 되게 희한하죠?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일 때 거기다가 45도를 더하면 탄젠트가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좀 신기하다. 안 그래요? 이런 거 좀 신기해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 치고 다음 직선간의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예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탄젠트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직선이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가 mx 더하기 k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 m이 뭐예요? m이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서 그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탄젠트 세타가 되거든. 알겠지? 알겠죠? 그 탄젠트 세타가 뭐 할 때 쓰인다고? 기울기를 설명할 때 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학 1에서 공부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알겠죠? 그럼 그 기울기끼리의 각의 차이를 구해서 우리가 예각의 크기를 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구할 때는 보통 뭘 쓴다? 탄젠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공식만 외워도 예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는데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180도 넘어가고 이러면 학생들이 헷갈려요. 알겠지?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한 놈의 기울기는 이거고 나머지 한 놈의 기울기는 이거야. 둘 다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를 이 녀석을 m1이라고 할까요? 이 녀석 기울기 m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m1은 탄젠트 세타 1에 대해서 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세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뭐라고? m1이 뭐라고? m1이 탄젠트 세타 1이에요. m2가 뭐라고? m2가 탄젠트 세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m1은 탄젠트 세타 1, m2는 탄젠트 세타 2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둘의 사이각은 뭐예요? 사이각. 사이각이 뭡니까? 세타 1에서 세타 2를 뺀 거죠?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이 사이각이 뭐야? 세타 1에서 세타 2를 뺀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이각이. 이해가십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이각을 구하시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사이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세타에서 세타 2를 빼시면 뭐에서 뭘 빼게 된다고? m1에서 m2를 빼는 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뭐야? 여기다 1 더하기 m1, m2 이렇게 해주시면 사이각의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각이 탄젠트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사실 둘 다 기울기가 양수라서 그리고 둘 다 예각이라서 그림을 그리기가 쉬울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기울기가 음수거나 둔각이거나 이래버리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각이 둔각인 거예요. 둔각. 이 기울기가 m1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각이 세타 1인 거죠. 이렇게. 둔각이라 기울기도 음수고 각도 둔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 녀석이랑 멀쩡한 예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 얘는 m2고 기울기가 m2고 여기 세타 2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때 이루는 예각의 크기도 당연히 똑같아요. 얼마에서 얼마를 빼는 겁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얘네 둘이 합쳐서 이 각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역시 세타 1 빼기 세타 2라는 점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알겠죠? 둔각이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통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다. 알겠죠?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 둔각으로 넘어가면 음수로 바뀌죠. 기울기는 음수로 바뀌어도 각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설령 반대로 빼도 어떻게 돼요?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빼더라도 부호만 반대로 나오겠죠. 이론의 예각의 크기를 구했는데 예각의 크기 값이 나오려면 탄젠트는 양수여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뭐야? 아, 내가 방향 설정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x-y 빼기 1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직선은 뭐예요? 4번 문제 보시죠. y는 x-1입니다. 알겠죠? 기울기 1이에요. 각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알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y는 a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y는 넘겼더니 ax 더하기 1이에요. 기울기는 당연히 a죠. 탄젠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단하고 뭐라고 써 있어? 단.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고.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다고요. 알겠죠? 얘가 1보다 크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1보다 큰 양수니까 세타는 4분의 8보다 더 크겠죠. 이 각이 더 큰 거죠. 그럼 둘 사이의 사이각의 이 각의 크기를 구할 건데 그게 6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걸 뺐더니 뭐가 나왔다고? 6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죠. 탄젠트가. 세타에서 4분의 파이를 뺀 녀석의 탄젠트가 6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6분의 1이. 이게 6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 거기 세타랑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 둘의 예각의 크기 세타라고 했는데 전 이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네들의 차가 세타가 돼서 그냥 6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수 a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탄젠트 a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걸 풀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뭘 더하자고? 4분의 파이를 더해서 탄젠트를 구하자고요. 알겠죠? 이 녀석의 탄젠트가 6분의 1이니까 여기다 탄젠트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여기서 1 빼기 6분의 1과 1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에서 6분의 7이 되면 우리가 구한 답은 5분의 7이 돼서 과연 1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럼 된 겁니다. a가 뭐예요? 5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선의 예각의 크기, 직선이 이룬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미적분 선택자랑 이렇게 기하 선택자가 갈리게 됩니다.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벡터로 풀어서 내적으로 풀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예년에는 수업할 때 뭘로 풀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택자가 나뉘었으니까, 그치? 우리는 덧셈 정립하러 가고 기하 쪽에서는 또 반대쪽으로 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5번, 6번, 7번 이제 뭐 해볼 거냐면 기하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볼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하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같이 AC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BC 위에 점 D에 대해서 BD가 4고 CD가 2다, 4대 2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AD의 각도가 세타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한다. 여러분,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랑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랑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랑 중에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게 이 문제를 가장 풀기 쉽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몰라요. 지금 현재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사실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도 알 거고 이 길이도 알면 이 길이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알면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 수 있단 말이지. 지금 피타고스 정리로 이 세 개의 시리즈를 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간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각이 2분의 1 정도 되는 각이 줬다라고 했는데 그때 코사인 값을 줬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덧셈 정리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 탄젠트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탄젠트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다. 요 길이를 x라고 놔서 탄젠트 자체를 생각해보죠. 탄젠트는 뭐야? 직각인 애들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높이니까 그냥 y라고 할게요. 편의상 y라고 할게요. y분의 6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거기서 y분의 2라는 녀석을 빼면 요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죠? 세타라는 녀석은 이 각에서 이 각을 빼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탄젠트 세타 자체가 y분의 6에서 y분의 2를 뺀 거고 1 더하기 y분의 6에서 y분의 2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 각에서 이 각을 pen 거다. 탄젠트라는 힌트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직각삼각형의 기울기를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y분의 6에서 y분의 2를 뺐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정리해보시면 양변의 y제곱을 곱해줬을 때 y제곱분의 12가 나오고 여기는 4y가 나오게 되겠죠. 4y. 이게 2분의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2가 0이니까 y는 2이거나 6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2거나 6일 것이다. 단 A씨가 4보다 작다고 있었으므로 6이 빠지면서 2라는 케이스만 구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왜 답이 2랑 6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QTA 얘들아 뭔지 알아? QTA Q&A 말고 QTA. 앞으로 저랑 계속 수업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토니까 적어 놓읍시다. Question the answer란 뜻이에요. Question the answer. answer the question을 하는 게 아니고 Question the answer를 하라는 겁니다. 답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정답이 잘 나왔어요. 2도 나오고 6도 나왔으니까 6 아니까 2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 학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Question the answer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이렇잖아. 개념을 배워. 문제를 풀어. 맞았어? 넘어가죠. 맞죠? 맞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사실 솔직히. 틀린 거 문제를 다시 풀고 틀린 거 정리하기도 급급한데 맞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를 따져보고 이런 게 가능한가? 일단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혹시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맞은 문제가 예를 들면 100개 풀었는데 그중에 3개 틀리고 97개 맞았어. 97개 맞은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뜯어본다고 해도 학생 수준에서 다시 뜯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잘 푼 것만 감탄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그 안에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가 있고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경우는 굳이 뜯어보면 시간 날리는 거지.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뜯어보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움이 되는 아주 약한 그 확률 때문에 모든 문제를 뜯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해주는 거지. 알겠죠? 이건 선생님 없이는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는 정리는 하는 거지. 발음풀이도 알려주는 거고. 근데 나오고 나서 왜인지 생각해 보는 거고. 특히 수능 문제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한번 세상스럽게 물어볼게요. 2랑 6은 왜 2랑 6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2잖아요. 알겠죠? 2잖아요. 여기다 2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2가 풀었더니 뭐가 나왔대요? 여기가 탄젠 세타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2분의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죠? 2분의 1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점을 고정시켜 놓고 이 점이랑 원을 그려볼까? 요 세 개의 삼각형이 이루는 원을 그려볼게요. 외접원을. 원을 그리면 거대하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원 개 잘 그렸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원에서 선의 길이가 고정돼 있으면 이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 항상 일정하죠. 원주각의 크기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켰으면 이렇게 하더라도 각이 어떻게 돼? 서로 같은 각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요? 맞습니까? 2 곱하기 4는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뭐지? 2 곱하기 6이 된 거죠. 이렇게. 알겠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 들어보셨어요? 닮은 공식 중에 있죠. 안 들어봤다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외우세요. 이거는 수학 원 문제를 풀 때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풀 때도 필요하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다시 이 길이가 뭐? A 대 B 대 C 대 D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 할선 2개가 그어질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의 할선 2개가 그어질 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선은 자르고요. 이렇게 선은 잘라요. 그럼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합쳐서 180도고 얘네들은 원에 내접한 사각형들의 합이니까 각이 합이니까 180도거든. 그래서 어차피 얘랑 합쳐서 180도 된다는 점이 서로 똑같은 각이 나오고 요 각이 요 각이랑 똑같은 각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요 삼각형 2개가 뭐가 된다고? 닮음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닮음이 되게 돼요. 그 닮음을 식으로 옮기면 A 대 B는 꺽쇠 점이니까 꺽쇠 점이면 뭐야? D 대 C가 되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데 AC는 BD가 되고 이걸 시험장에서 매번 유도하고 있으면 한심한 거고 어떻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2 곱하기 6이었으니까 여기도 2면 이쪽도 뭐가 나온다고?
6이 될 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y는 2라는 값도 있었고 6이라는 값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덧셈 정리 문제는 결국 삼각비를 좀 더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덧셈 정리 문제를 푸시다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왜 근이 두 개가 나오는지,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건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 P1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1이라고 하고 PO, Q1의 넓이는 4분의 1인데 P를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킨 녀석이 P2라고 하고 이때 P2O, Q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삼각형에서 접선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리면 얘도 탄젠트랑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접선 써버린 거예요. 이게 1이죠. 그럼 이게 탄젠트 값일 거 아닙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할까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삼각형 P1, O, Q1의 넓이가 4분의 1이라고 한 거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1로 가보도록 할게요. 1로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요. 이쪽으로 가서 이게 각이 몇 도냐면 4분의 파이만큼 더 더해졌고요. 더해져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탄젠트 값을 구해서 2분의 1 해주시면 되는데 그 탄젠트는 별거 아니라 이 2분의 1에다 얼마큼 더해주면 된다고? 4분의 파이만큼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걸 생각해 보신다면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해준 거고요. 1에서 2분의 1 곱하기 1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에서 2분의 3을 나눴으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무려 이 길이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3이 나오는 거고 3이니까 넓이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중심이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원 O2, O1, O3가 있습니다. O2와 O3가 각각 O1에 외접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그림 보면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거 공통 외접선 두 개가 딱 나란히 쫙 다 서 있습니다. ABC 각을 뭐라고 할 때? 세타라고 할 때 코탄젠트 세타에 그것도 세제곱을 구하시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라고 시킨 거지?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직선 두 개를 그었는데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것 좀 똑바로 무조건 보정해주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필기노트 앱에는 이런 거 다 되는데 칠판도 분필이 인식해가지고 이걸 똑바로 세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R 있습니다. 알겠죠? R.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만들어지면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똑같이 여기도 R. 이 상태 선이 쭉 가면 만들어진 선이니까 이 각은 몇 도예요? 이 각은 4분의 파이가 나왔겠죠. 4분의 파이가 나왔는데 여기를 가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쭉 가게 되겠고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 이 녀석의 코탄젠트를 구하자. 이런 겁니다. 여기를 지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원이 있어서 봐봐. 반지름이 지나면 반지름이 되겠죠. R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를 만나게 연결해 주는 건데 여기도 다시 보시면 R 하니까 R 대 2R, 2R 대 R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지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각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 각은 어때요? 구하기가 쉽죠. 이 각이 몇 도예요? 이 각 4분의 파이고 이 각은 뭐야? 탄젠트가 2대 1이 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4분의 파이에서 어떤 각 알파를 뺀 건데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을 구하면 1이고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1에다 2분의 1 해주시면 2분의 3에서 2분의 1이 되면 얼마야?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인데 코탄젠트니까 3이고요. 세제곱하면 27이죠. 세제곱은 솔직히 오바지. 제곱했었어요. 제곱. 왜냐면 루트 같은 거 나온 친구들이 제곱이 없으면 루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 같은 거 나온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게 알겠죠? 제곱까지는 괜찮은데
세제곱하면 루트, 세제곱하면 다시 세제곱 루트인데 뭐.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좀 맞죠. 문제를 좀 잘못 냈고. 자, 이런 시리즈에 관련돼서 하나 재밌는 것만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4, 5 삼각형의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왔냐면 2대1이 나왔거든요. 2대1. 여기는 뭐라고 탄젠트가 3대1이래요. 2대1이랑 3대1을 더하니까 뭐가 된대요? 45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삼각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당연히 누구예요? 3대 4대 5겠죠. 3대 4대 5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이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인 녀석은 일단 이걸 외우세요. 물론 간단히 유도할 수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훨씬 빨라서 하는 말이에요. 반지름이 얼마다? 내저원의 반지름이 1이다. 알겠지? 내저원의 반지름이 1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넓이를 비교해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갠 다음에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걸로 비교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1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긋고 나면 이런 보조선들을 그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거기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왔냐면 탄젠트 세타가 3대1인 녀석이 하나 나왔죠. 탄젠트 세타가 2대1인 녀석이 하나 나왔죠. 얘를 알파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보이시죠? 알파 알파 베타 베타 합이 90도인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알파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였을까? 베타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알파 알파 베타 베타가 90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5도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예 그냥 달달달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일단 워낙 깔끔하고 그리고 외우다 보면 너무 오묘해서 뭔가 너무 잘 들어맞아가지고 뭔가 자연의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 풀 때 계산이 빠르기도 하고. 알겠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확인해 볼까요? 지금 탄젠트 베타가 뭐라는 얘기죠? 탄젠트 베타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2베타가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탄젠트 2베타가 뭐가 나와야 돼요? 4분의 3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덧셈 정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이 두 개 있고요. 3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9분의 8에서 3분의 2가 나온 거니까 당연히 8분의 6이 되면서 4분의 3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 되는 게 맞다. 이해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1이 되는데 2대1이 되면 5분의 4라든지 5분의 3이라든지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를 금방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특이한 각들, 요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3대1, 1. 내저원이 1인 거에서부터 3대1인 각이 두 개로 만들어진 게 3, 4, 5 삼각형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알파도 베타도 요 2베타도 우리가 크기는 라디안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요런 비율을 알아놓으시면 쏠쏠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